소비시장의 변화를 배워보는 시간 트렌드 팔로우입니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트렌드가 물성 매력이요. 물성 매력?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물성은 만질 수 있고 손에 잡히는 성질을 우리가 물성이라고 하는데요. 물질의 성질. 네. 이 물성 매력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요소, 여기에 실체적인 매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가상의 세계에 머물던 콘텐츠나 기술에 이 물리적 속성을 강조해서 소비자가 물성을 느끼도록 하는 마케팅 사례가 좀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콘텐츠를 팝업 스토어로 만들어서 체험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에도 어떤 물리적인 속성을 부여해서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와서 보고 느끼고 감촉도 느껴보시고 경험하십사 이렇게 하는 것들. 네네네. 근데 사실 온라인 시대이고 네. 디지털 시대이고 나아가서 AI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물성의 매력과는 더 멀어질 것 같은데 네. 이게 다시 왜 주목받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역설적이게도 기술의 발달 때문에 오히려 물성이 강조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가상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 경제가 발달하면서 역설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실제로 감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체험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소비자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광고성 메시지를 참 많이 받는데요. 네.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에 대해서 이제는 깊이 고민하거나 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과 또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제품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느끼기를 원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물성 매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런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만 보던 것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또 새로운 감정이 싹 들 수도 있고 네. 그런 감정 속에서 또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서 그 콘텐츠 업계, 네. 영화나 OTT 업계에서도 요거를 좀 활용하고 있다고 있거든요. 어떤 네. 식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화면을 찍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크린을 찍고 나왔다. 네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실제로 이 콘텐츠가 스크린을 찍고 나와서 실제로 감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케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애니메이션 팝업 스토어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 속의 주요 장면들을 그대로 공간에 재현을 해서 관광객들이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또 제공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이 영화에서는 네. 주인공의 머릿속을 상징하는 이런 생각 기차를 직접 구현해서 방문객들이 타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경험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시즌 2를 공개하면서 드라마 속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또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팝업 스토어 말고도요, 이색 시사회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서울의 연희동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는 영화 개봉일에 맞춰서 뜨개질을 하면서 시사회를 하는 이런 뜨개 시사회를 열었어요. 관객들이랑 같이요? 네네. 관객들도 뜨개질하면서 영화 보시고? 그렇죠. 아, 그 사실 영화관은 어둡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어둡지 않게 평소보다 밝게 조절해서 뜨개질을 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체험형 마케팅을 펼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게 그거랑 이제 좀 연관이 되는 네. 그 콘텐츠여서 그랬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6709님이 오늘은 이웃들과 오곡밥 나물 같이 나눠 먹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정월대보름 같은 날은 그러면 영화 할 때도 뭐 같이 이제 오곡밥도 나눠서 드시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맛집 식당에 관한 콘텐츠야. 네네. 그럼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 네. 또 그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제품에도 이걸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매력을 더 넣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계에서도 물리적인 버튼을 다시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창 이제 스크린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시된 차종들을 보면 이 스크린 터치식에서 물리 버튼으로 회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업들이 버튼으로 회귀하는 건 안전 때문입니다. 실제 자동차의 경우에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데 이 터치 스크린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선이
버튼이 좀 스크린 화면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물리 버튼은 좀 더 직관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한 스마트폰 신상품에서도 전에 없던 버튼이 일부러 또 추가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카메라 버튼을 추가해서 굳이 없어도 되는 버튼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버튼을 통해서 오감을 만족시키고 정말 내가 카메라로 직접 사진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하는 그런 식의 물성 매력을 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추가로 그 스마트폰 케이스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됩니까? 카메라 셔터 같은 네네. 그런 액세서리도 있었어요. 네, 그런 식의 또 이제 물성 매력인 그렇죠. 거죠. 또 자동차도 이제 뭐 스크린에 좀 익숙해지면은 괜찮겠습니다만 어떤 기능을 찾기 위해서 막 서너 번 터치해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귀찮은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안전과도 직결되는 그런 기능들도 터치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그 AI 서비스나 로봇 같은 그 신기술을 통해서도 뭔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경험을 또 중시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런 신기술들은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 기술에 물성을 입히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화두인 이 AI 기술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물성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올해 1월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가전 박람회에서도 국내 전자회사들이 나란히 이 로봇을 소개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또 로봇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자사의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택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을 선발을 해서 해당 주택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도록 하고요. 또 스마트홈 기술이라든지 뭐 에너지 기술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마케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람 같은 이제 피부 네.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붙이고 헤어스타일도 주고 이런 경우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야, 이게 물성 매력일지 약간 걱정과 두려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물성 매력을 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에도 이거를 접목할 수 있다고요? 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조직 문화를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좀 직접 직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물성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마다 사실 뭐 사훈이나 뭐 CEO의 메시지 이런 것들로 조직 문화를 강조를 하는데 최근에는 기업들이 사옥에서 이런 기업의 철학을 반영하는 디자인이나 또 실내 구성을 많이 만들어서 물성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다든지요. 사무실에다가요? 네. 어떻게요? 뭐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우리는 개방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실내 구성을 강조해서 물성을 또 활용하는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사내 구성원들을 위한 굿즈를 만들어서 네. 조직 문화를 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면 네. 한 배달 플랫폼 기업이 이 조직 문화 중 하나가 가족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 오. 이런 메시지를 좀 선보이고 있었는데 네. 이 가치를 물성화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짓고요. 그리고 해당 자녀의 손글씨로 회의실 팻말을 달았습니다. 100번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삐뚤빼뚤한 아이들의 손글씨를 오고 가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장치들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조직 문화를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방식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회사 가면 그 회사의 회의실 이름을 어떻게 붙여놨는가 그거 보는 것도 재미더라고요. 네, 어떤 뭐 이제 행성 이름으로 붙여놓는 회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직원 자녀의 이름으로 회의실을 붙여놓고 그것도 네. 그 직원 자녀가 직접 삐뚤빼뚤 네, 글씨를 손글씨를. 손글씨로 쓴 걸로 네. 달아놓고 있고 그러면 이제 딴짓 못하겠네요. 네. 이런 물성 매력 앞으로 어떻게 또 진화하게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물성화는 대부분 만지는 것, 이 촉각에 의존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오감을 활용하는 다중 감각적인 형태로 또 진화하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공간 연구자들은 우리가 머문 장소나 이 경험이 켜켜 있어서 나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네. 이 물성화된 공간에서 브랜드나 상품을 직접 만져보고 또 들어보고 냄새를 맡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의 브랜드 경험
이 개념이 굉장히 중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놀이동산이나 박물관 다녀올 때 작더라도 기념품 하나쯤은 사오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죠?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로 가상화하지만 인간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이 아날로그에 대한 선호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물 본연의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물성 매력을 활용한 전략들이 기업에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420님이 옛날에 수건이나 우산 주던 게 생각나네요. 일종의 기념품이었기는 한데 거기에다가 회사의 정체성을 더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